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 바다의 피아노입니다. 어제 저의 첫사랑 방울복랑 이야기를 했었죠. 입장이 쪼글거리고 물을 준지 한 달이 다 돼가서 어제 저면간수로 입장을 통통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겨울에 또 여름에 2, 3일 동안 화분이 젖어 있으면 물 과습이 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2, 3일 안에 물마름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연스럽게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놓아서 물마름을 하고요. 내일까지 물마름이 안 되면 약간의 선풍기 앞에 틀어놔서 물마름을 해줄 겁니다. 어제 저의 첫사랑 방울복랑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요. 댓글에 자신들의 첫사랑 다육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그분들이 첫눈에 반한 첫사랑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잠시 간단하게 하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입장이 쪼글거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면간수를 해서 충분히 입장이 통통하도록 물을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어쩐지 입장이 쪼글거리고 떨어지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하엽이 지고 입장이 쪼글거리는 데는 물마름의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육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하엽의 원인을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요즘 하엽이 지면서 자구 번식을 하는 다육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겨울철이어서 물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듯 해서 말씀드립니다. 잎이 쪼글거리면서 하엽이 진다면 물마름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엽의 주변을 잘 살펴보면 자구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하엽 정리를 신중하게 해야 하며 입장 중간에 지는 하엽은 되도록 제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자구 때문입니다. 자구 번식을 위해 하엽이 지는 상황에 물을 주신다면 과습이 될 염려가 있고 잎자람에 염려가 있고, 그러니 다육의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듯해요. 특히 방울복랑의 경우 기다란 잎작이 쪼글거리면서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그곳에 자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잘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때 자세히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다육이는 방울복랑금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정말 아찔하지요. 덕이사랑님, 러브리 로즈님, 필드 여아님께서 방울복랑금에게 반하셨다고 하셨어요. 방울복랑금은 일반 방울복랑에 비해 몸값이 거하므로 간단하게 품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요. 저는 아직 아이들에 대해 공부도 하고 있고 경험치를 쌓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품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성숙한 다육맘이 되면은 그때 한번 품어볼 생각입니다. 다육맘들은 모두 방울복랑금을 품는 것이 꿈일 듯 합니다. 또 푸르미 다육님께서는 퍼플 딜라이트를 보고 반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퍼플색을 좋아해서 보랏빛만 보면 정신을 잃고 활약 달려가는 성격인데요. 저에게 퍼플은 저의 욕심이 만들어낸 아픈 손가락이랍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군생으로 만들겠다고 수영이 구부러졌다는 핑계로 적심을 해놓고 회개하는 중인데요. 퍼플 딜라이트는 나중에 제가 다시 품을 때 푸르미님과 우리가 그 아이에게 반했던 감동을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최은수님의 첫사랑 나울과 우리 딸의 첫사랑 수연이 이야기입니다.
최은수님의 첫사랑은 라울이었다고 하네요. 라울은 많은 다육맘들의 첫사랑일 듯 하죠. 사계절 다 이쁜 대표적인 국민 다육. 라울로 시작해서 나홀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라울은 사랑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죠. 이 끝이 통통하고 긴 세월이 지나면 미인같이 땡글땡글 귀여운 느낌을 주며 이쁘게 물드는데요. 라울을 키우는 환경이나 나이에 따라 모양과 색감이 달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쁨을 뽐내는데요. 물글수록 더 환상적입니다. 성장도 빠르고 자구도 잘 달기 때문에 입구가 큰 화분 그리고 긴 화분에 심으면 목대가 늘어지고 풍성하게 자라는 수영이 멋진 명작품으로 자라나 기쁨을 준다고 해요. 라울은 꽃대는 보통 4월에서 5월에 올라오는데요. 요즘 집안에 들이신 분들은 따뜻한 온도로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꽃이 교화되기 전에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때를 그대로 두면 깍지벌레가 생기거나 얼굴이 망가지고 더욱이 꽃도 그닥 이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리해 주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옆으로 살짝 꺾어주면 톡 하고 깨끗이 꺾어집니다. 꽃대를 따로 모아 심어 하나의 작은 나울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꽃대를 모아 콩본에 심어주는 것도 센스일 듯 합니다. 조금 상처가 나도 회복이 가능하고 병충해도 강한 무던한 품종인데요. 여름에 고온다습한 환경에 잎장이 녹아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시원한 방그늘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절수해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한여름에 서늘한 방그늘, 통풍이 좋은 곳, 절수 등은 잎이 통통한 아이들의 공통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겨울에는 냉해에 약하다는 거 아마 모두 아실 거예요. 올 한파에 여기저기에서 냉해 입은 나흘들 보셨지요? 영상 3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울복랑은 영도라고 하니 방울복랑보다 더 추위를 타는 공주님인 거 기억하셔야 해요. 통통한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물을 좋아합니다. 성장기에는 그러니까 봄, 가을에는 물을 충분히 주기적으로 주시는데요. 2주나 3주에 한 번씩 물마름이 심하다 싶으실 때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주면 웃자라 수영이 미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일부러 웃자라게 해서 그 얼굴을 잘라 자구 번식에 사용하기도 한다는군요. 분갈이는 하구에 자구가 넘치거나 얼굴이 작아지면 해주는데요. 보통 3대7, 2대8 비율의 비업토를 사용하지만 얼굴이 너무 작다 싶으면 성토 비율을 조금 높여 얼굴을 크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묵은둥이가 되면 레몬향이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술향기가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라울은 이쁘기도 하고 향기가 나는 다육 식물입니다. 향기로운 다육, 라울은 사랑입니다 였습니다. 한여름 가늘고 긴 잎장이 드리워진 못난 수연이를 보고 우리 딸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묵등이 수연이 얼마나 이쁜지를 알았다라면 기절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렇게 수연은 우리 집 사랑둥이로 자라고 있었는데요. 가을이 되어 잎이 통통해지고 조금 이뻐지는가 싶었는데 짧은 가을이 아쉽게 지나가고 겨울이 되어 다시 못난이가 되어가는 수연이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합니다. 어떻게 수연이를 이쁘게 할까 궁리하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수연 겨울에 이쁘게 키우기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육이 수연은 봄과 가을에 성장하는 하영종인데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만 물이 부족하면 해엽이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해엽 정리에 번거로움이 있지만 겨울이 되면 그 어떤 품종보다 예뻐 사랑을 많이 받는 다육 중 하나랍니다.
봄과 가을에는 2주 단위로 물을 주는데요. 일주랑에 최소 6시간 이상이어야 잎이 얇아짐이 없고 웃자람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겨울철 수연은 보통의 다육이들과 마찬가지로 12월 전까지는 3주 간격으로 그 후는 잎을 만졌을 때 말랑거리면 목을 축일 정도의 조금의 양을 주는데요. 일주랑이 부족한 겨울 물을 많이 주면 웃자라고 잎이 얇아지면 못난이가 되고 물을 아끼자니 하엽으로 못난이가 되고 저에게는 이 겨울에 너무 어려운 공주마마랍니다. 잎꽂이 번식이 힘들기 때문에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적심이라는 방법과 꼬집기를 사용하는데요. 주로 중품 이상일 때 중간 가지를 잘라서 새로운 자구를 만들어 군생을 만들어 준다는군요. 수연은 어린아이를 품으면 잎장이 크고 초록빛으로 오는데요. 하나분에서 1년 정도는 길러야 멋진 색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1년을 넘어 분갈이를 해주면 줄기 부분이 괴사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마쳤는데요. 여전히 답답합니다. 우리 수연은 너무 어려서 적심도 못 해주고요. 꼬집기 해줄 얼굴도 없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분갈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이쁘도록 미워지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수연의 이쁜 모습을 감상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